자, 지금 시장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주제죠. 바로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시장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이게 정말 모두가 기다려온 예정된 수순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월가의 거물들이 벌이고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만 보면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정말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맞아? 어쩌면 이게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9월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습니다. 무려 92%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9월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 확률이에요. 이 정도면요, 단순한 예상을 넘어서서 이미 모든 자산 가격에 반영된 거의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무엇이 이런 압도적인 확신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연준도 이제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 데이터는 알고 보니 부풀려져 있어서 대폭 하향 수정됐고요. 7월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가장 최근인 8월에는 고작 2만 2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식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얼어붙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준의 결정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지금 연준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이중책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연준은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가를 꽉 잡아서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건 뭐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라는 것과 같은 아주 어려운 미션인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가 지금 연준의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물가는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불안한데 고용은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고용시장은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는 3.1%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잠재우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다시 깨울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가 말 그대로 두 쪽으로 나뉘어서 거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대세 의견과 아직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소수의 회의론자들의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양쪽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대다수는 저렇게 식어가는 노동시장을 좀 봐라. 당장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라고 외치고 있죠.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소수 의견은 무슨 소리냐? 아직 경제가 너무 뜨겁다.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건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구체적인 근거들을 한번 보시죠. 경제가 약하기는커녕 명목 GDP 성장률은 5%가 넘고 돈줄이 막히기는커녕 금융시장은 2022년 이후 가장 돈 빌리기 쉬운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보다 훨씬 높고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확히 뭡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과의 엄청난 시각차가 발생합니다. 시장은 90%가 넘는 확률로 확신하는 금리 인하를 모건 스탠리는 확률을 딱 절반 50대 50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지금 시장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릴 때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 바로 역사 데이터를 살펴보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 금리를 내렸던 과거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최고점일 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 결과가 특별히 더 나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은 잠재워줄 수 있는 꽤 흥미로운 데이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 딱 한 달 뒤를 보면 정말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주가가 오를 확률은 말 그대로 반반이었죠. 하지만 시야를 1년 뒤로 넓히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고요. 평균 수익률은 무려 14%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직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 직후에는 단기적인 출렁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몇 가지 전략적인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쪽과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쪽, 과연 각각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먼저 시장의 대세, 즉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쪽이죠. 블랑록의 조언을 한번 보죠. 핵심은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매력이 줄어들 현금 대신 채권 비중을 늘리고요.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투자 자산을 좀 섞어주면서도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우량한 대형주로 굳건히 지키라는 전략입니다. 반면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회의론자, 모건 스탠리의 전략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오히려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기술주나 유행을 타는 밈 주식은 팔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담으라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고 까다롭게 골라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죠. 이건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미리 잔뜩 올랐다가 막상 그 소식이 발표되는 날에는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92%나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진짜 변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그 뉴스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시장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게임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